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우리 마을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요. 서대문 까치방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 까치방의 만두예요. 오늘 서대문 까치방 1부에서는 거울 자아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꾸며볼게요. 그리고 2부에서는 홍제일동 장미골 가요제 예심 안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부릅니다. Love. 칼국수에서 이렇게 깊은 맛이? 진한 국물에 사골 칼국수와 만둣국,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낸 부드러운 사골 황태국, 김치 하나까지 손수 담가 내오는 장인의 정성이 듬뿍 담긴 음식들. 따끈하고 든든한 한 끼 팔방 칼국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푸짐한 전골에 30년 비법의 수제만두 한 접시를 곁들이면 모임이나 회식도 오케이. 남가자동 이웃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온 백년시장 맛집 팔방칼국수에서 사계절 변함없는 맛과 인심을 누려보세요. 팔방칼국수 0507-1450-2398 0507-1450-2398 거울 자아 이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거울 자아 이론은 타인의 시선과 평가를 통해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울 자아 이론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상상을 통해서 자아상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이건 즉 말하자면 타인의 평가가 거울처럼 작용해서 자신의 자아를 반영한다고 하는 거예요. 거울 속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의 모습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한다고 생각되는 그 모습을 내 모습의 일부분으로 흡수해서 자아상을 형성해 가는 걸 의미해요. 타인의 평가는 거울과 같다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하는 동안 개인은 타인이 보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고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기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울 자아 이론의 핵심 개념과 그 요소를 좀 살펴보면요. 여기에서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된 외모라고 해요. 두 번째, 자신의 모습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상상이에요. 이거는 상상된 판단.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타인의 평가에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끼는 자기 감정인데 이런 느낌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각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자기 감정이라고 해요. 네, 잠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브가 부릅니다. 11. 지금
땀 흘려 일하는 당신의 곁에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노동법 강좌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무료 노동상담, 소상공인을 위한 노사 관계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 등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부당 노동행위, 산업재해, 직장 내 차별행위 등 일하다가 겪는 어려움은 무료 노동법률 상담 02-395-0025, 02-395-0025로 전화주세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슈 서대문 이동노동자 쉼터에는 다양한 업무 편의시설과 안마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이동 중 힘드실 때 언제라도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소식을 좀 더 알고 싶다면 카카오 채널 서대문 노동자센터를 검색해주세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노동이 아름다운 서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당신을 응원하는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그러면 거울 자아 이론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이론은 개인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타인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형성되고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역사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찰스 쿨리가 1902년에 거울 자아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했어요. 그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자아를 형성한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나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나를 친절하다고 생각하면 나도 스스로 내 자신이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좀 반대적인 입장으로 친구들이 나를 무뚝뚝하다고 생각을 하면 나도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일상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죠. 대인관계적인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 타인의 반응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요즘 대표적으로 이제 SNS 활동하는 거, 그리고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 또는 동아리 활동, 대학생이라면 대학생 또래들과의 관계, 또 직장 생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사회 영역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례를 통해서 거울 자아 이론의 강점과 단점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이상우가 부릅니다. 그녀를 만나기 100m 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차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윈도에 날 비춰봐도 멀쓱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버리진 않을까. 오늘따라 이 길이 더 멀어 보이네.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에 구름이 솜사탕이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까치방 일부 거울 자아 이론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어서 거울 자아 이론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걸로 인해서 자아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줘요. 두 번째는요. 개인이 타인의 시선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이 두 가지의 강점이 일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찰이 되는지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 사례는요. 학교에서의 친구 관계예요.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 학생이 학교에 새로 전학을 갔어요. 처음에는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그 학생에게 너는 친절하고 재미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말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주 함께 놀자고 해요. 그러면 이 학생의 자아 형성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친구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내 자신이 친절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여러 가지 의사소통이라든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만약에 친구들이 그 학생을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대했다면 그 학생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상황으로 SNS에서의 활동을 하는 그 사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SNS에서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사진이나 글을 올려요. 어떤 사람이 이 사진이나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긍정적인 댓글을 남겨요. 와, 정말 멋진데요? 당신 정말 멋져요.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 댓글을 보고 이 사람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는 멋지고 매력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SNS에서 받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게 될 거예요. 반대로 부정적인 댓글이나 반응을 받았다. 이런 반응을 많이 받았다. 부정적인 반응을.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SNS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저희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보미닛이 부릅니다. Hot Issue. Yeah, let me show you something. Girls, you ready?
Let's go.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핫 이슈 모두 다 take control 난 항상 핫 이슈 생각 없이는 내가 쉬는 슈 내 맘대로 또 자꾸 하는 pose 아무렇게나 살짝 바른 news 핫 이슈 내 스타일 하나하나 모두 다 부럽네 그렇게 어설프게 따라할 순 없지 원하면 따라와봐 내 스타일 따라해봐 Shorty star 난 항상 shorty star 내가 이슈 내가 보는 것들까 내가 이슈 내가 듣는 것들까 내가 이슈 내가 말하는 것까지 baby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핫 이슈 모두 다 take control 난 항상 핫 이슈 1, 2, 3, 4 One minute girl 1, 2, 3, 4 One minute girl 1, 2, 3, 4 One minute girl 이슈 쳐다보지 내게 모여들지 날 보고 소리치지 멈추지 않는 flash 나처럼 하고 싶니 나처럼 되고 싶니 날 따라 움직여봐 boom boom shake your bum 나의 눈빛 하나까지 나의 손짓 하나까지 내가 춤추는 것까지 baby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핫 이슈 모두 다 take control 난 항상 핫 이슈 너보다 잘록한 허리 쫙 뻗어 매끈한 다리 누구보다 더 보스 lady 난 항상 핫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내 모든 것 하나하나 핫 이슈 모두 다 take control 난 항상 핫 이슈 1, 2, 3, 4 One minute girl 1, 2, 3, 4 One minute girl 1, 2, 3, 4 One minute girl 핫 이슈 그럼 세 번째는요, 직장 생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직장 생활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어, 한 신입사원이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어요. 처음에는 업무에 익숙치 않겠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직장 동료들이 그 신입사원을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럼 동료들은 그 사람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또 이 사람의 상사도 그의 능력을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입사원은 동료들과 상사의 그런 긍정적인 평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내 자신이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런 피드백은 그 사람의 자아상을 형성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죠. 반대로 만약에 동료들이 그를 무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사례로 동아리 활동을 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대학생이 음악 동아리에 가입을 했어요. 처음에는 다른 동아리 회원들과 친해지기 좀 어려웠고 자기 자신의 음악 실력에 자신감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점점 동아리 회원들과 활동을 하면서 이 동아리 회원들이 이 친구와 친해지고
그리고 이 대학생의 음악 실력을 칭찬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동아리 공연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회원들이 그를 인정해 줬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이 대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 회원들의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공연에서 좋은 반응, 이런 것들이 이 친구에게 영향을 줘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신이 음악적으로 재능 있어. 난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겠죠. 자신감도 높아지게 되고요. 근데 이와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동아리 회원들이 그의 음악 실력을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대학생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가정에서 부모님이 내가 하는 작은 활동, 내가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나 과제에 대해서 부모님이 매번 부정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렇다면 자아상이 건강하게 형성되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주고 이 자녀가 무언가 노력과 시간을 기울여서 어떤 것들을 해내려고 시도하고 또 그 결과물이 부모님이 볼 때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아이가 그것을 스스로 해낸 것에 대해서 충분히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사례는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아 형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줘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K-윌이 부릅니다. 말해 뭐해. 아무 말 없이 내게서 커져만 가는 게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어쩌다 내가 이렇게 내게 빠진 건지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 넌 왜 내게서 맴돌아. 뭘 해도 신경 쓰이고 뭘 해도 궁금해지고 넌 왜 내게서 자꾸만 생각이 나.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까치방 일부 거울 자아 이론에 대해서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거울 자아 이론의 단점이나 비판점을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는 자아상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자아 형성 과정에서 개인의 주체성을 간과할 수 있어요.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볼게요. 이 직원은 상사나 동료들의 칭찬을 받을 때는 자신감을 느껴요. 그리고 기분이 좋겠죠. 그런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아주 크게 낙담을 하고 자아상이 흔들리는 걸 느껴요. 그래서 상사가 업무에 대해서 실수라든가 마치 지적과 같은 이야기를 할 때 이 직원은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되고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직원은 타인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자아상이 매우 불안정해지고 업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동아리 활동을 예로 들어볼까요? 한 학생이 동아리에서 다른 회원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해요. 다른 회원들이 그 사람을 칭찬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비판을 받으면 크게 상처받고 자아상이 흔들려요. 비판에 취약한 거죠. 그래서 동아리 공연에서 실수를 했을 때 다른 회원들이 비판하거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학생은 자신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학생은 다른 사람의 평가, 회원들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자아상이 상당히 불안정해지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도 자신감도 떨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거울 자아 이론의 그 단점 중에서 자아 형성 과정에서의 개인의 주체성을 간과할 수 있는 사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 어떤 한 직원이 상사와 동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타인의 의견에 맞추려고 해요.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지 않고 항상 상사의 의견에 동의하기만 한다고 해요. 그럼 이 직원은 자신의 주체성을 잃고 자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반영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동아리 활동에서의 그 개인의 주체성과 관련한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한 학생이 동아리에서 다른 회원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의 취향이라든가 의견을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늘 다른 회원들의 의견에 맞추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에서 자신의 음악 취향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회원들이 좋아하는 음악만 늘 연주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학생은 자신의 주체성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하고 자아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취향이라든가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겠죠. 이런 점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이런 사례는 모두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기 자신의 개인의 주체성을 간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여요. 그래서 거울 자아 이론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애프터스쿨이 부릅니다. 샴푸.
사랑을 얘기할 땐 그땐 우리 사랑은 the end 네가 내게 빠졌을 땐 그땐 1초도 너무 길어 틱톡 틱톡 위톡 우리 시간만 자꾸 흐르고 내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나 이런 거 미워 혹시 너 별별 이유로 나를 슬프게 하면 너의 눈을 따갑게 할 거야 하지만 별별 이유로 나를 예쁘게 하면 온몸을 다 감싸줄 수 있어 매일 매일 기다려 이 순간을 사랑해 네 손길이 닿으면 우린 다시 판타지 너의 바람이 분다면 나는 바람에 날려가 눈물에 씻겨가 네 가슴은 뚫려가 네 향기가 될 거야 뻔한 향기는 goodbye 뻔한 사랑도 goodbye 내 향기만 영원히 혹시 넌 나를 아프게 하면 나를 슬프게 하면 너의 눈을 따갑게 할 거야 아무도 너를 갖지 못하게 나를 묻혀둘 거야 내 향기는 지울 수 없을걸 혹시 넌 나를 아프게 하면 나를 슬프게 하면 너의 눈을 따갑게 할 거야 아무도 너를 갖지 못하게 나를 묻혀둘 거야 내 향기는 지울 수 없을걸 하지만 별별 이유로 나를 기쁘게 하면 온몸을 다 감싸줄 수 있어 거울도 너를 보지 못하게 하얀 거품들로 네 온몸을 다 감싸버릴 거야 계속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전에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사가 학생에게 높은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학생은 노력하게 되고 실제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게 된다. 이게 이제 피그말리온 효과잖아요. 그럼 거울 자아 이론과 어떤 비슷한 점이라든가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거울 자아 이론과 피그말리온 효과는 두 가지의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첫째는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이 두 가지 이론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이 자아 형성이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죠. 두 번째는요, 타인의 영향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기대가 개인의 자아상이나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비슷한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할 것은 차이점이에요. 첫째, 어떤 초점과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거울 자아 이론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이에 반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타인의 기대가 실제 행동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적용 범위에서 살펴보면 거울 자아 이론은 주로 자아 형성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이야기해요. 이에 비해서 피그말리온 효과는 주로 교육이라든가 직장, 이런 비슷한 특정 상황에서의 성과 향상과 관련된 기대 효과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나르시즘 기억하시죠? 거울 자아 이론과 나르시즘의 어떤 차이점 또 비슷한 점을 찾아볼게요. 나르시즘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을 과도하게 사랑하고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성격적 특성을 말하죠. 이는 그리스 신화의 나르키소스에서 유래한 용어로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로도 불려요. 그러면 거울 자아 이론과 나르시즘, 나르시시즘이라고도 부르고요. 비슷한 점을 살펴보기 전에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넘어가 볼게요. 거울 자아 이론은 타인의 시선, 그리고 타인의 판단, 자기 감정이 주요한 요소죠. 나르시즘은 자기중심성, 과대평가, 타인을 무시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특징이에요. 그럼 거울 자아 이론과 나르시즘의 공통점, 비슷한 점은 뭘까요? 네, 여기에서는 자아 형성이에요. 두 이론 모두 자아 형성과 관련이 있어요. 거울 자아 이론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고, 반면에 나르시즘은 자기애를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고 있어요. 두 번째 비슷한 점은 사회적 상호작용이에요. 이 두 가지 이론 모두 다 사회적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거울 자아 이론은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고요. 나르시즘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거울 자아 이론과 나르시즘의 차이점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아 형성의 기초적인 부분에서 차이점을 보여요. 거울 자아 이론은 타인의 반응과 평가를 통해서 자아를 형성하죠. 나르시즘은 자신의 우월성과 자기애를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타인에 대한 태도예요. 거울 자아 이론은 타인의 평가와 반응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나르시즘은 타인의 감정이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심리적인 건강 측면에서 보면 거울 자아 이론은 건강한 자아 형성에 기여할 수 있어요. 나르시즘은 과도한 자기애는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은 자아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을 다루고 있지만 접근하는 방식이라든가 타인에 대한 태도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저희 여기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타편이 부릅니다. 호랑수월가. 흐르는 저 하늘을 물어채는 봄처럼 태산에 날아들어 숨어드는 새처럼 동산을 뛰고 뛰어가는 강아지처럼 온 산에 풍물막을 내리네. 바람은 지친 끝에 밤에 몸을 뉘네. 별빛은 아득하니 은하수를 내리네. 차가운 밤하늘에 세상이 젖어가네. 그리워 홀로 타령을 하자. 흘러가라 사랑 사랑아. 덧없이 피고 떨어지는 꽃송아. 애달구나 가라 가라가 눈물에 떨어진 별을 해내. 푸른 타라 오랜 고운 내 달아.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소매 내 곁에 두른 채로 한 번만 타는 입을 죽여다오. 푸른 타라 다시 없을 내 달아. 뻗은 손끝에 닿아오. 달빛만이 흘러바다가 되고 지쳐 전하지 못하는 수월가. 고요한 바다 위로 내 노래가 떠간다. 소리도 부끄러워 숨죽이고 떠간다. 달빛에 젖은 몸을 내놓고서 떠간다. 한낮이 비쳐 오를 때까지 달아 달아 해달픈 달아. 피었다 이내 숨어버릴 호상아. 신이구나 세월 세월아. 나 나를 헤면서 현을 뜬네. 푸른 타라 오랜 고운 내 달아. 빛이 내 손에 내려다오. 은색 소매 내 곁에 두른 채로 한 번만 타는 입을 주
그저 전하지 못하는 수월과 하늘을 보며 그리는 풍류가 손으로 잡을 수 없는 수월가. 네, 거울 자아 이론, 피그말리온 효과, 나르시즘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가 공통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거울 자아 이론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상상하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해 나가죠. 그래서 자아 형성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의 자아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점이죠. 우리가 사회적 존재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형성의 사회적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그말리온 효과, 타인의 기대가 실제 행동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걸 통해서 긍정적인 기대가 동기부여와 성과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은 곧 타인의 기대의 힘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나르시즘은 자신의 외모나 능력, 또 자신을 과도하게 사랑하는 것,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는 어떤 성격적 특성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절한 자기에는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지만, 과도한 자기에는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얘기해요. 이런 점은 자기애의 양면성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세 가지 개념은 모두 인간의 자아와 행동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영향을 받는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어요. 저희 1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2부에서 만날게요. 에일리가 부릅니다. 너나 잘해. Don't make me fight. 저는 화나게 만들지 마. 이 싸움의 끝은 어디까지가? Don't make me
여러분은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서대문까치방 2부 홍제일동 장미골 가요제 예심 안내 소식을 듣고 계십니다. 홍제일동 장미골 가요제 예심이 있어요. 예심 일정은 9월 30일 월요일 오후 2시예요. 장소는 홍제일동 자치회관 5층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10월 2일 수요일에 개별 통보해 주신다고 해요. 접수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24일 6시까지예요. 신청 자격은 홍제일동의 주소지를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사업장을 둔 주민. 신청 방법은요. 홍제일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접수하시거나 또는 QR코드를 스캔하신 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요. 홍제일동 주민센터 02-330-4374로 문의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저희 서대문까치방 여기에서 마무리할게요. 건강한 한 주 되시고 행복한 시간 가득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마지막 노래는 경서의 밤하늘의 별을 들으시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서대문까치방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밤하늘의 별을 타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참 많이 어색했었죠. 널 처음 만난 날 멀리서 좋아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숨이 가득 차올라서 아무 말 하지 못했는데 너는 말없이 웃으며 내 손 잡아줬죠. 밤하늘의 별을 타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줘. 떠나지 말아줘. 널 좋아하는 내 맘이 표현이 안 돼. 꿈이 아니면 좋겠어. 자꾸 웃음 나와 내 모든 걸 다 준대도 너에겐 아깝질 않아. 이 순간이 영원하길 난 정말 행복해. 밤하늘의 별을 타서 너에게 줄래. 너는 내가 사랑하니까 더 소중하니까 오직 너 아니면 안 된다고 외치고 싶어. 그저 내